눈부신 햇살이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평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복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최고급 명품 매장과 값비싼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위로 값비싼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한껏 멋을 낸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다. 그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건물이 있었다. 갤러리 미담.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그러나 동시에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풍기는 곳이었다. 건물 벽은 차가운 흰색과 회색의 미니멀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얼핏 보아도 고가임이 분명한 설치 미술품이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갤러리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발레 파킹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간간히 들고 나는 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친 소위 가진 자들의 여유를 풍겼다. 바로 그때 그 화려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갤러리 미담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소영. 그녀는 이제 막 30을 넘긴 듯한 나이였지만 외모에서는 그 어떤 특별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행이 한참 지난 듯한 단정한 면바지에 무채색 티셔츠, 발이 편해 보이는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는 질끈 묶은 머리만이 단정함을 더했고, 어깨에는 언제 산 것인지 모를 빛바랜 에코백이 걸려 있었다. 전체적으로 섬세한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마치 근처 사무실에서 잠시 볼일을 보러 나온 직장인이나 혹은 물건을 배달하러 온 사람 같은 느낌마저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는 눈동자는 주변을 꼼꼼히 훑으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했고, 굳게 담은 인매에서는 내면의 단단함이 엿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지만, 소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소영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곧장 전시장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자연광과 인공 조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갤러리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채 고요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얀 벽면에는 거대한 추상화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려 있었고, 공간 곳곳에는 조각품과 설치 미술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품은 채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소영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값비싼 옷차림, 우아한 몸짓, 그리고 작품을 대하는 진지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 그들은 이곳 갤러리 미담의 격조 높은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존재들이었다. 최 큐레이터, 저분은 또 뭐야? 요즘 우리 갤러리 물 관리 안 되나 봐. 소영이 막 첫 번째 작품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갤러리 미담의 수석 큐레이터 김민준이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명품 브랜드의 세련된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반짝이는 구두와 값비싼 시계, 지적인 느낌을 주는 안경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엘리트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소영을 안내했던 젊은 여직원, 인턴 큐레이터 최유나에게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붙이고 있었다. 최유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갤러리 미담의 인턴으로 들어온 지 석 달째였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특히나 이 수석 큐레이터 김민준 앞에서는 늘 얼음처럼 굳어버리곤 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냥 관람객이신 것 같아서. 관람객? 저런 차림으로? 최 큐레이터, 눈썰미 좀 키워야겠어. 우리 갤러리가 아무나 드나드는 동네 미술관인 줄 알아? 딱 봐도 그림 보러 온 사람 같진 않은데, 혹시 뭐 잡지사에서 나온 신입 기자거나 아니면 뭐 그냥 길 가다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인가? 김민주는 노골적인 경멸감을 숨기지 않은 채 소영의 뒷모습을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췄지만 소영의 귀에도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소영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작품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이런 무심한 반응이 김민준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듯했다.
무시하는 건가? 감히 누굴 무시해? 김민주는 속으로 뇌까리며 최윤아에게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다. 어쨌든 잘 살펴봐. 괜히 작품에 손이라도 대거나 소란 피우지 않도록. 오늘 오후에는 이 회장님 방문 예정이니까 그 전에 잡스러운 일 생기면 곤란해.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최윤아는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황급히 소영의 뒤를 따랐다. 김민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더니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소영은 그들의 대화를 모른 척하며 천천히 갤러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익명의 미술평론가 K. 날카로운 비평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미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었다. 과거 신진 작가 시절 자신의 작품이 외형적인 이유나 인맥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은 그녀를 익명의 평론가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나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오직 글과 안목으로만 평가받고 싶었고 동시에 미술계의 허위와 위선을 자유롭게 파헤치고 싶었다. 오늘 갤러리 미담을 찾은 것도 단순한 관람이 아니었다. 최근 미술계의 지나친 상업주의적 경향과 스타 작가 편중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갤러리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에서 곧 열릴 예정인 유명 중견 작가의 개인전에 대한 사전 답사 목적도 있었다. 소문으로는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이번 전시 역시 투자 목적의 컬렉터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소영은 첫 번째 전시실 가장 안쪽에 걸린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듯한 작은 그림 앞에 멈춰섰다. 무명의 신진 작가가 폐지나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난해한 설치 미술품이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품이었지만 소영은 한참 동안 그 작품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버려진 것들의 절규인가 아니면 새로운 탄생의 몸부림인가. 재료의 물성 자체는 거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의외로 섬세하군.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진 않지만 오히려 그 모호함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 소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바로 뒤에서 그녀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최윤아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최윤아는 순간 깜짝 놀랐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저토록 난해한 작품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어 보다니. 학교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를 꿈꾸는 자신도 한참을 고민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작품이었다. 이 사람 뭐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최윤아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일말의 경외심마저 느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김민준 팀장의 경고도 있었고 무엇보다 소영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소영은 다음 작품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녀는 마치 엑스레이라도 투과하듯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폈고 때로는 작품 설명이 적힌 작은 패널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히 작품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작품의 배치, 조명, 심지어 갤러리 내부의 온도와 습도까지도 면밀히 관찰하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갤러리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동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차림은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 회장님 오셨습니까? 2층 사무실에 있던 김민준이 언제 내려왔는지 번개처럼 달려나와 중년 남성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첨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 소영을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과장된 친절함과 비굴함마저 서린 미소가 가득했다. 김 큐레이터, 오랜만이구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작품들 좀 괜찮은 게 있다고 해서 와봤네. 네, 회장님.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작품들로 엄선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민주는 이 회장의 팔을 부축하다시피 하며 전시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었고 온몸에선 어떻게든 이 회장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이 회장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준을 따랐다. 소영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이 회장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일 것이다. 미술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술에 대한 진정한 애정보다는 투자 가치나 과시욕 때문에 작품을 수집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기도 했다. 김민준은 아마도 저 이 회장에게 고가의 작품을 팔아넘겨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 동시에 미술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결국 돈인가? 예술도 돈 앞에서는 한낱 상품에 불과한 건가? 소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작품 감상에 몰두하려 했지만 김민준과 이 회장의 대화는 계속해서 그녀의 귀에 거슬렸다. 회장님, 이 작품은 요즘 가장 핫한 오오 작가의 신작입니다. 제가 하버드 유학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작가인데 역시나 이렇게 대성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구매해 두시면 나중에 몇 배는 뜰 겁니다. 김민준은 마치 자신이 오오 작가의 오랜 후원자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작품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나 철학보다는 온통 가격 상승 가능성과 유명세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작품을 쓱 한번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물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오를 것 같소? 김 큐레이터가 보기에는. 네, 회장님. 제 소견으로는 최소 5배 이상은. 물론 회장님께서 소장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작품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겁니다. 김민준의 아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이 회장이 관심을 보이는 작품마다 따라다니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작품을 포장했다. 하지만 정작 이 회장은 작품 자체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듯 연신 시계만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그 사이 최윤아는 여전히 소영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소영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갤러리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소영이 작품을 보는 안목이나 가끔 혼잣말처럼 내뱉는 짧은 감상들은 범상치 않았다. 특히 소영이 어떤 작품의 설명 패널에 적힌 작가 연도 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최윤아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였다. 혹시 다른 갤러리에서 나온 큐레이터인가? 아니면 교수님? 최윤아는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김민준 팀장의 서슬퍼런 얼굴이 떠올라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용기를 내어 직원 휴게실에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가져와 소영에게 조용히 건넸다. 저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서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소영은 잠시 놀란 듯 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경계심 대신 순수한 호의와 약간의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최윤아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소영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한편 이 회장에게 온갖 정성을 쏟던 김민준은 결국 빈손으로 그를 돌려보내야 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까지 구매를 망설이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들르지라는 애매한 말만 남기고 갤러리를 떠나버렸다. 김민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애써 공들인 시간이 허사가 되었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그의 눈에 여전히 갤러리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소영의 모습이 들어왔다. 김민준은 마치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소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아까 이 회장을 대할 때와는 정반대로 차갑고 오만했다. 저기요 손님,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저희 갤러리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 마감 시간까지는 2시간이나 남아있었지만 김민준은 거짓말을 둘러대며 노골적으로 소영을 내쫓으려 했다. 소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직 볼 작품들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마감 시간도 아직 멀었고요. 네?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김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소영의 태도가 몹시 불쾌했다. 제가 보기엔 손님은 작품 감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나오셨죠? 신분이라도 밝혀주시겠습니까? 김민준은 마치 취조라도 하듯 소영을 쏘아붙였다. 그의 눈빛에는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여기서 버티고 있느냐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갤러리 내부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서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잠시 후 갤러리 미담의 총책임자인 윤 관장이 직접 1층 전시장으로 내려왔다.
윤 관장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부드러운 인상 뒤에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감춘 노련한 경영자였다. 그녀의 등장에 갤러리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팀장, 지금 무슨 일이야? K 평론가님 연락은 아직인가? 윤 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물었다. K 평론가. 그 이름이 나오자 김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익명의 미술평론가 K는 미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비평 한 줄에 신진 작가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잘 나가던 갤러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며칠 전 K 곧 갤러리 미담을 방문하여 새로 열리는 전시에 대한 비평을 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갤러리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다. 김민주는 윤 관장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 관장님, 아직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K 평론가님이 오늘 오후쯤 불시에 방문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K의 방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듯 허세를 부렸다. 그리고는 곁눈질로 소영을 쏘아보며 윤 관장에게 은근히 일러바쳤다. 그런데 관장님, 저분 아까부터 계속 갤러리 안을 배회하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신분도 불분명하고 아무래도 좀 수상쩍습니다. 윤 관장은 김민준의 말에 잠시 소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짧은 순간이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김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팀장, K 평론가님은 워낙 신비주의로 유명하신 분이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 모든 방문객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도록 해. 사소한 실수 하나가 우리 갤러리 전체의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장님. 김민주는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소영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K평론가가 분명 자신처럼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하며 소영 같은 수준 낮은 인물은 절대 K일 리 없다고 확신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이 갤러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K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소영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서더니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민준 큐레이터님, 잠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민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영을 내려다보았다. 뭡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네, 바쁘신 줄 압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소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김민준을 향해 있었다. 최근 K평론가님이 비공개 미술 포럼에서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 미술 시장의 과도한 상업화가 신진 작가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혹시 그 포럼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 내용에 대해 김 큐레이터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을까요? 소영의 질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비공개 포럼에서 언급된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미술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소영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수첩을 펼쳐 보였다. 수첩에는 빽빽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그 필체는 날카롭고 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김민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K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 무심코 떠 있었는지도 모른다. K라는 아이디로 로그인된 비평 초고의 일부. 갤러리 미담,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공허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김민준이 조금 전 이 회장에게 했던 아첨과 똑같은 내용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소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저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바로 그 K 평론가였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K 평론가님.
김민준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조금 전까지 그를 가득 채우고 있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만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윤 관장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준처럼 넋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노련한 경영자답게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소영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K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윤 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다급함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K 평론가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번 일은 갤러리 미담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다. 전 시장 안은 순식간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윤아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윤 관장의 사과를 가볍게 받으며 싸늘한 시선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윤 관장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큐레이터님께는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갤러리 전체를 압도했다. 김 큐레이터님, 당신은 오늘 제 외모와 옷차림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에 있다는 것을요. 소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마주한 그는 그저 온몸으로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낄 뿐이었다. 소영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회장 같은 소위 큰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첨했지만 정작 작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작품의 가격과 투자 가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과연 진정한 큐레이터의 자세일까요? 갤러리 미담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지적은 단순히 김민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술 전체에 만연한 상업주의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물론 이 갤러리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최윤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윤아 큐레이터님, 아까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죠. 그리고 제가 무명 작가의 작품 앞에서 혼잣말을 할 때 유일하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 분도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이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윤아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 같은 인턴에게 K평론가가 직접 격려의 말을 건네주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소영은 다시 윤 관장을 향해 말했다. 며칠 안에 제 비평이 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담을 생각입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갤러리 미담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친 소영은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갤러리를 나섰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갤러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윤 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을 예감했다. 며칠 후 K평론가의 비평이 국내 유수의 미술 전문지에 실렸다. 갤러리 미담,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공허함,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묻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사는 갤러리 미담의 상업적인 운영 행태와 큐레이터의 자질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동시에 최윤아 인턴 큐레이터의 순수한 열정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그 결과
김민주는 수석 큐레이터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사실상 미술계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가 그토록 쌓아 올리고 싶었던 명성과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자신의 편협했던 시각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끝없는 후회의 늪에 빠졌다. 반면 최윤아는 K평론가의 언급 덕분에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윤 관장은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정식 큐레이터로 채용했고 그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최윤아는 그날의 일을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작품과 관람객을 대하며 진정한 큐레이터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박소영, 아니 K평론가가 남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겼다. 박소영은 그 후로도 여전히 익명의 평론가 K로 활동했다. 그녀는 또 다른 갤러리, 또 다른 전시장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때로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위선을 발견하고 때로는 먼지 쌓인 구석에서 빛나는 진주를 찾아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하고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깊었으며 그녀의 펜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했다. 청담동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에 현혹되곤 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들이 조금씩 뜨이고 있었다.